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행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우리 바이오 기업들이 야심찬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삼성과 SK는 성장세가 가파른 위탁 생산 시장을 집중 공략해 연 매출을 2조 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재용 기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사업을 더 크게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인천 송도에 건설 중인 4공장이 연내 부분 가동에 들어가고 추가로 5공장 건립 일정도 앞당겨 올해 안에 착공됩니다. 특히 새롭게 짓는 5공장은 mRNA, 세포치료제 같은 유망한 바이오 의약품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멀티모달 방식으로 만듭니다. 4공장은 연말 부분 가동을 목표로 사전 수주 활동을 강화해 고객들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바이오 제2캠퍼스 부지 확보와 6공장에 대한 계획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약 1조 5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적극적인 수주로 1, 2, 3공장이 모두 풀가동에 근접하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4공장까지 추가해 세계 최대 생산 능력 62만 리터를 바탕으로 연매출 2조 원을 노립니다. 내년 미국 나스닥 상장 계획을 밝힌 SK팜테코도 전 세계 위탁 생산 공급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프랑스 이포스케시에 투자한 데 이어 올해 미국 유전자 세포 치료제 CMO 회사인 CBM에 약 4,2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에 따라 SK팜테코는 현재 미국과 유럽, 아시아의 8곳의 사업장과 5곳의 R&D 센터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SK는 특유의 공격적인 M&A 전략으로 투자를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약 9천억 원인 매출을 2025년까지 2조 4천억 원까지 키울 생각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백신 등 바이오 의약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글로벌 전초기지로 부상했던 국내 대형 바이오텍들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어제 ABL바이오가 1조 3천억 원 규모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크게 주목을 받았죠. 이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에게 JP모건 컨퍼런스가 얼마나 큰 기회로 작용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외에도 기대되는 발표들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성장기업부 신동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네. 올해 이 컨퍼런스에서 국내 기업들 활약이 좀 어떻습니까? 일단 오늘 새벽이었죠. 이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이제 대거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하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 트랙으로 나뉘거든요. 예. 이 메인 트랙과 신흥 시장을 담당하는 이제 아시아 태평양 트랙, 그다음에 뭐 프라이빗 트랙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뉘는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인 트랙에서 이제 6년 연속 이제 초청을 받으면서 됐고 이제 프라이빗 트랙에서는 아까 리포트에서도 봤듯이 이제 SK팜테코라는 기업이 발표를 했고요. 네. 이제 네 가지 이외의 기업들이 이제 발표를 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과 SK는 알아봤고 이머징 트랙에서 발표한 이 4개 기업은 어디입니까? 보통 이제 이 이머징 트랙이라고 하면은 신흥국에서 이제 성장 중이거나 최신 기술로 이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이머징 트랙에서 발표를 하는데요. 네. 크게 살펴보면은 이제 한미약품과 뭐 LG화학, HK이노엔 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가장 먼저 이제 한미약품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 2015년이었죠. 5조 원 넘게 규모의 이제 기술 수출을 달성을 하면서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사의 한 획을 크게 그으면서 이제 화제가 됐던 이 한미약품. 올해도 때문에 한미약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 한미약품은 올해 미국 FDA에서 이제 호중구 감소증 치료 바이오 신약인 이제 놀론티스와 항암 혁신 신약 포지오티닙 2개의 이제 신약 허가가 기대가 됩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한미약품은 이제 혈액암과 이 고형암의 새 표적 항암 신약으로 개발 중인 물질 이 이중저해제 임상 전략도 이제 처음 소개를 했는데요. 한미약품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올해 상반기 임상 일상 신청을 계획 중이며 올해 이제 용량 증량이나 확장 임상까지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 시장의 또 다른 관심이죠. 자체 R&D 역량을 기반으로 이제 독자적 mRNA 플랫폼을 개발한 것을 공개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코로나19 백신뿐만이 아니라 뭐 대사성 질환이라든지 항암, 뭐 심혈관 질환, 뭐 효소 대체 요법 등 분야에 이 mRNA 플랫폼을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LG화학인데 네. 이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을 앞둔 그 LG화학이죠? 그렇죠. 근데 LG화학 중에서도 이제 생명공학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LG화학은 신약 글로벌 임상 개발을 한층 더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자체 통풍 신약 물질이라고 해서 티글릭소스타트의 이제 미국과 중국이 임상 3상 진입 등 글로벌 임상 과제의 진척이 본격화 가속화되고 있고요. 임상 단계 진입 R&D 성과들이 이제 연이어 나오게 될 것으로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LG화학은 이제 항암 영역에서 특화된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을 하기 위해 항암 파이프라인 확대와 이제 뭐 혁신적인 세포 치료제 플랫폼 기술 구축 고도화에 이제 힘쓴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연내 다발성 골수증이라든지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뭐 당뇨 치료제 등 신약 등이 이제 본격적으로 임상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과 LG화학 그리고 나머지 두 곳은 어디입니까? 예, HK 이노행과 뭐 진단 키트로 유명했었죠. 이제 시젠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 신약을 개발한 HK 이노행, 뭐 KCAP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네. KCAP 국산 신약을 개발한 이 KCAP을 가지고 이번에도 발표를 했는데요. 오는 2030년까지 누적 매출을 2조 원을 달성을 해서 이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고요. 예. 방금 말씀드린 코로나 진단 키트로 시장에 관심을 받은 시제는 이 기존의 단순 분산 진단 기업이 아니라 이 분산 진단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이 플랫폼이라는 것이 이 기존의 이 분자 진단이 아날로그 형식이었다면은 이제 이거를 뭐 누구나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시젠의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의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플랫폼 분자 진단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이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이제 발표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요.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다수 기업들이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서 투자 유치라든지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 미팅에서 비즈니스 미팅에서 성사가 된 거라고요? 그렇죠. 이 엊그저께 이제 뭐 깜짝 발표를 했죠. 네. 1조 3천억 원 규모의 이제 기술 수출을 올리면서 네. 발표가 더욱더 굳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미팅에서 성사가 그쵸. 될 수 있다는 네. 거군요.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제약 바이오 업계에게는 지난해에는 그야말로 이제 최고의 한 해였습니다. 뭐 13조 원이 넘는 이제 사상 최고 수준의 기술 수출을 달성을 했는데 올해는 좀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 지난 아까 2015년에 한미약품의 대규모 기술 수출 이후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꾸준히 이 기술 수출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제 작년에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을 했는데 뭐 올해도 그 정도 수준은 무난하지 않을까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하지만 이제 단순히 이제 기술 수출 계약보다는 그 이상의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기술 수출은 이 마일스톤에 따라서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히 기술 수출 계약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완성도를 높이는 데 힘을 쏟아야 하고 국내 바이오 산업이 이제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 만큼 뭐 정부의 정책들도 이에 맞춰서 이제 좀 지원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라이센스 아웃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계약을 하고 마일스톤으로 지불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M&A 하는 컴파운드가 런칭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는 하나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표 지점이 라이센스 아웃에서 자기가 개발한 컴파운드가 라이센스 인한분이랑 같이 해서 시장에 런칭하는 거기까지 많이 노력을 좀 경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국내 기업들의 소식을 들어봤고 올해 컨퍼런스에서는 이제 백신 제약사들의 발표도 굉장히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부스터샷 개발에 들어간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지난해도 이 코로나 관련 이슈가 가장 핫한 이슈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모더나라든지 화이자, 뭐 기존에 이제 백신을 개발한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요. 올해는 뭐 모더나, 화이자, 존슨앤존슨 같이 지난해 이제 백신 개발한 기업들과 달리 이제 화이자가 얼마 전에 이제 경구용 치료제, 먹는 치료제를 개발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부각을 받았는데요. 화이자가 이제 지난해 코로나 백신 생산량 확대를 언급을 했다면 올해는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의 생산 능력 확장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화이자 CEO는 이 모건 행사 컨퍼런스에서 올해 약 1억 2천만 번의 치료를 할 수 있는 약 36억 정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현재 이 여러 나라가 치료제 비축에 관심이
표명한 만큼 용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팍스로비드가 mRNA 기반이었던 백신과 달리 이 제조 공정이 상대적으로 더 간단한 만큼 이 추가 생산 확장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이제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전용 백신을 출시하기로 했는데요.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출시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현재 일부 수량에 대한 것은 이제 생산을 시작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화이자 함께 모더나 또한 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과 또 이외에 이제 부스터샷에 집중을 한 제품을 이제 개발한다고 했는데요.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 가을 정도에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또 하나 기업이 이제 노바백스 같은 경우도 올 상반기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 연령 확대와 이 부스터샷 관련한 연구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 오미크론 변이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에도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성장기업부 신동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번 JP모건 컨퍼런스에서 위식도 역류 질환 신약의 최신 임상 성과를 발표하며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HK 이노엔인데 이번 발표를 직접 맡았던 HK 이노엔 송근석 R&D 총괄 전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전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참가입니다. 이번에 발표하신 내용은 어떤 겁니까? 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위식도 역류질환 신약 K캡을 중심으로 R&D 성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최근에 끝난 K캡의 장기간 유지요법 임상 3상 결과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외에서 실시된 K캡 관련 주요 임상 결과도 소개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당사에서 연구개발 중인 면역, 포적 항암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주요 연구 결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네, 이 HK 이노엔의 이 신약 K캡 얼마 전 이제 미국으로 기술 수출 계약도 체결하셨습니다. 레보라토리스사와 6,400억 원 규모 계약을 성공하셨다고 하는데 이후에 이 미국 시장 공략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미국 소화기 전문 제약기업인 세벨라이 자회사인 브레인트리와 북미 지역, 미국, 캐나다 시장에 대한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임상 1상 시험을 끝내고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미국 시장 내 빠른 출시를 위해 FDA 미팅 후 양사가 개발 전략 및 개발 일정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네, 이 올해는 중국에서도 허가 취득을 예정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중국 말고 다른 지역으로도 진출을 계획 중이신 게 있습니까? 예, 2015년에 중국 소화기 부분 강자인 러신사에 기술 수출하였고 현재 중국 내에서 대규모 임상 시험을 마치고 허가를 위한 심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올 상반기 중 중국 허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K캡은 26개국 국가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은 기술 수출, 완제품 수출 및 원료 수출 등 다양한 전략을 구상해 2028년까지 100개 국가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상반기 중 중국 허가를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얘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무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송근석 HK 이노엔 R&D 총괄 전무였습니다.